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기 열전 중에서도 원칙과 설득의 정수를 보여주는 노중련 취향열전을 통해 권력 앞에서도 구속되지 않았던 지식인들의 뜨거운 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원칙을 위해 동해에 몸을 던지겠다 선언한 노중련을, 2부에서는 펜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취향을 만납니다. 3부에서는 이들이 남긴 고사성어를 분석하고 마지막 4부에서는 사마천이 이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1부 경세가로서의 학자 노중련입니다. 사마천은 노중련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도덕적 권위와 탁월한 언변만으로 세상을 움직인 이상적인 재야 지식인의 표상으로 그렸습니다. 전국시대 말기 조나라는 장평대전에서 진나라의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했고 조나라는 국가존망의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간절했던 순간이었죠. 이때 위나라 사신 신원현이 굴욕적인 방안을 내놓습니다. 진나라 왕을 황제로 추대해 그의 분노를 달래고 살아남자는 것이었죠. 바로 이때 벼슬길을 피하며 조나라에 머물던 제나라의 학자 노중련이 개입합니다. 그는 조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외부자였습니다. 노중련은 신원현에게 항복은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고 일갈합니다. 진나라를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폭압적인 국가를 정당화하고 천하 만민을 노예로 만드는 비천한 선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그는 제나라 위왕의 역사적 선례를 들어 강대한 진나라를 섬기면 결국 끝없는 굴욕과 착취를 당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특히 진나라 황제 아래 사느니 차라리 동해에 몸을 던져 죽겠다는 비장한 선언으로 포기했던 이들의 저항 의지를 깨웠습니다. 결국 신원현은 물러갔고 한단의 포위도 풀리게 됩니다. 조나라를 구한 후 평원군이 제안한 막대한 포상을 노중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천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학자의 보배라며 부귀를 티끌처럼 여겼죠. 권력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지식인의 힘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제2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취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대는 지정학적 위기에서 음험한 궁중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한나라 초기 양효왕의 궁정은 최고의 문인들이 모이는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취향의 탁월한 재능은 경쟁자들의 질투를 샀고 결국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합니다. 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지식인이 직면하는 본질적인 위험에 빠진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취향은 붓을 들었습니다. 자비가 아닌 충성과 신뢰 그리고 통치의 본질에 대한 매우 정교한 논증이 담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백발이 되도록 사귀어도 새로 만난 사람 같은 이가 있고 술의 덮개를 잠시 기울였을 뿐인데도 오랜 친구 같은 이가 있다는 말이 탄생합니다. 이 편지는 정교한 수사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은 보답받지 않음이 없고 믿음은 의심받지 않는다는 이상적인 명제로 글을 시작하지만 곧이어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이것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자주 거짓이 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련의 역사적 일화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습니다. 진나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이세 황제에 의해 처형당한 이사,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왕에게 귀한 옥을 바쳤다가 두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은 변화 등의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충성심이라도 분별력 없는 군주에게는 오해받을 수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진정한 교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직관적 인식임을 주장했습니다. 취향은 재판의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대신 군주가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는지를 시험대로 설정한 것이죠. 그를 용서함으로써 군주 스스로 현명함을 증명하게 만드는 이 지적 전략은 양효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취향은 목숨과 명예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제3부 청렴의 어휘집입니다. 취향의 편지에서 유래해 오늘날까지 쓰이는 고사성어들의 서사적 맥락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계여고, 백두여신, 명주암투, 걸견패요. 이 네 단어는 모두 현명한 군주와 가치 있는 신하의 관계, 그리고 진실이 가려진 상황을 날카롭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어들은 삶의 본질을 묻습니다. 취향은 양요왕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치를 판단하는 데 평생이 걸리는 군주입니까? 아니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성군입니까? 이는 군주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탁월한 심리적 책략이었습니다. 귀한 보석을 어둠 속 행인에게 던지면 칼을 뽑아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취향은 자신의 충언을 보석에, 모함받는 상황을 어둠에 비유했습니다. 군주가 자신을 투옥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상황적 오해 때문이라는 정중한 변명이자 자신의 가치에 대한 당당한 주장이었죠. 폭군 거래개는 성군 요를 보고 짖습니다. 개는 주인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이죠. 취향은 자신을 향한 경쟁자들의 공격이 자신의 유죄 증거가 아니라 그저 저급한 충성심에서 나온 예측 가능한 지짐일 뿐이라며 고발자들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4부, 태사공 사마천의 평가입니다. 사마천은 왜 시대가 다른 두 인물을 한 열전에 나란히 배치했을까요? 노중련은 체제 밖에서 역사를 만드는 능동적 모델이고 취향은 체제 안에서 청렴을 지켜낸 수동적 모델입니다. 사마천은 이 대조적인 두 사람에게서 죽음 앞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라는 공통 덕목을 발견했습니다. 노중련은 국가를 구했고 취향은 자신을 구했습니다. 사마천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탁월한 지성과 결합될 때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불의를 뒤집는 가장 유효한 힘이 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열전은 아첨꾼에게 흔들리는 군주를 향한 비판이자 재능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진 이들에 대한 찬사입니다. 양요왕과 평원군은 이 지식인들을 알아봄으로써 비로소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격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천 자신의 삶과도 닿아있습니다. 이릉장군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했던 그는 노중련과 취향에게서 권력의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열전은 청렴과 권력 사이의 투쟁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성찰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원칙과 지성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살펴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식인의 용기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수박 겉핥기가 준비한 오늘의 역사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